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빅데이터, AI, IoT 이런 부분입니다. 서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 메가점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서비스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ML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20년 이상 데이터와 CRM 부분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아젠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빅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안목과 의지, 도구의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진 사례를 기준으로 이게 왜 빅데이터가 혁신의 도구인지, 왜 미래의 권력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기업에 맞는 현실에 대한 접근법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접근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안목과 의지,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보배가 되는 과정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슬 자체로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슬이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슬이 보배가 될 수 있다는 안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구슬을 보배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도구의 결합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데이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만 있고 데이터 자체에서 그냥 부산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안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는 있으나 생각 속에 가지고 있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의지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으나 실제 비즈니스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적절한 도구나 우리 회사에 맞는 도구의 결합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보다 효과성을 낼 수 있고 단순히 수집과 저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활용과 변신의 대상으로 디지털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데이터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도 기업이나 메이저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제 표현되는 부분들인데요. AI나 ML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특정 기업이나 거대 집단의 독점이 아닌 보편적인 부분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버무려서 우리 회사에 맞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데이터 자체가 인사이트가 되고 거기서 비즈니스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경쟁력의 주체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기술 중심의 기획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 중심의 기획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술 중심의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든 다음에 누구에게 팔까? 이제 이런 부분의 기술 중심적인 이제 기획이었는데 이제 사용자 중심의 이제 기획으로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싶다. 운전을 하면서 채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보다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이제 증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안목과 의지,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와 연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혁신의 도구고 미래의 권력이냐에 따라서 로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글로벌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모트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트가 뭐냐면 중간에 이제 성이 있고 주변에 이제 땅을 파서 물 같은 거를 이제 담아 놓으면 뭐 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격하기가 어려운 부분, 우리나라 말로 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음 장표에 말씀드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장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쪽 월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표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장표고 이코노미스트의 이제 표지 모델인데요. 이 바다 위에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우버 같은 부분들이 해자를 이루면서 떠 있습니다. 표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오일이나 가스, 뭐 브랜드 자체가 자원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자원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선진 기업들이 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권력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버나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을 보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즐기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굉장히 즐기는 부분들이거든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서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할 때 이미 나와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길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We Make Way라는 부분이 이들의 핵심 모토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부분을 셀링을 합니다. 이게 발전돼서 AWS가 아마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나왔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확산되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안목, 도구,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왜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데이터가. 그러면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좋은 사상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고객사 컨설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느끼는 부분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획 능력의 부재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부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혁신에 대한 이제 반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기획 능력의 부재는 뭐냐면 좋은 데이터 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찾아보면서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특별한 목적성이 없으면 고객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의미하는 바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재는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뭐 마케팅 부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세일즈 부서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만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데이터를 서로 쉐어하지 않고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이제 부재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혁신에 대한 반대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건이나 기타 기업 내 사건 요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관성에 의해서 쭉 지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 왜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의 챌린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목적성을 명확히 하는 기획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만화입니다. 한 분이 이제 동전을 찾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찾냐고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빛이 있어서 밝아서 찾습니다.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동전은 한 두 블럭 전에서 떨어뜨렸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빛 자체를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찾는 부분이 아니라 내 목적 Y, 제가 동전을 찾고자 하는 목적성이 명확해서 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장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혁신 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크게 마인드셋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인드셋 변화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 저희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전체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메가존의 데이터 서비스 센터를 맡고 있는 이제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셈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사스형 서비스가 3만 개 이상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맞게, 우리 부서에 맞게, 우리 목적성에 맞게 가장 잘 조합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을 마인드셋 변화의 1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노멀입니다. 이제 휴먼하고 머신 자체는 콜래보레이션의 이제 집합체로 이제 가는 부분이거든요. 머신 자체를 배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협업하면서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파고 이후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AI 자체는 굉장히 이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지막에 휴먼 리소스에 대한 리트레이닝 부분입니다. 이 머신과 결합이 되고 AI가 들어오면서 휴먼이 일자리를 잃는다, 나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러지 않거든요. 단적인 예를 보면 알파고 많이 익숙하시니까 보시면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둡니다. 바둑만 잘 두고 또 특정 머신은 특정 임무만 잘하고, 그런데 휴먼은 이 부분을 아우러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새로운 리트레이닝을 시켜서 머신과 휴먼이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마인드셋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 맞는 접근, 우리 기업은 이제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를 이제 말씀드리면,
뭐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운영 시스템에 연계된 부분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답은 사실 없어요. 정답은 없고 각 기업 환경에 맞게끔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목, 가장 밑에 나와 있는 데이터 부분이죠. 데이터로 드리븐을 해서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에 되는 이제 안목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의지였어요. 의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강력한 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원 자체에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문화 자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셋입니다. 빅데이터 자체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이런 거와 달리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반면에 요구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현업 사용자들의 다양한 기술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업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문가들은 데이터 전문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술셋의 향상,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 컬처, 스킬셋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됐을 때 각 회사에서 처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벨을 이제 나눠 놓은 부분들인데요. 일단 뭐 웨이스터 레벨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부산물로 여기고 관리하지 않는 조직일 거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레벨, 그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레벨,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레벨에 대해서는 본 장표를 상세히 보시면 우리 기업이 위치한 포지션이 어딘지에 따라서 적절한 솔루션과 컨설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중심 서비스고, 두 번째가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세 번째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네 번째가 개방형 혁신, 네 가지인데요. 이 사례를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는 뭐냐면 현재 이제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고객층을 보면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라는 부분은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 과거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익숙해져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구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익숙해져 있는 세대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근,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친숙한 개방된 세대를 볼 수 있죠. 이들에 맞는 서비스와 오퍼링을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는 뭐냐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서 데이터를 프로세스화시키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엑시엄이라는 이제 회사를 예를 들었는데요. 엑시엄이라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그 9.11 테러 때 테러리스트를 맞춘 회사입니다. CIA나 FBI보다 먼저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명단과 그들의 주소지를 맞춘 회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면 요새는 이제 한 업종보다는 이 업종 간의 융합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베르방크 부분입니다. 스베르방크는 이제 러시아 국립은행인데 은행 자체에서 의료 쪽에 대한 비즈니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닥터를 예약하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맨 마지막에 개방형 혁신 부분들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API나 어플리케이션들을 공개를 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API나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식별화된 데이터를 공개를 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이나 기타 관심이 있는 분야의 개발 성과물을 그 기업에서 다시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바뱅크, 이베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게 해커톤, 데이터톤 같은 부분에 대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SK텔레콤에서도 이제 그런 오픈 API를 개방하고 데이터들을 개방하는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부분 쭉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갈 때 크게 5가지는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영문으로 돼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전략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00% 목표 달성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근접할 수 있는 90%, 95% 근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플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데이터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컬처 부분들,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분석 과제, 어널리틱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석 과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요. 적절한 솔루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과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데이터.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부서 내에서도 회사 내에서도 데이터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 데이터뿐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기업 환경에 따라서는 온프레미스도 갈 수도 있고 적절하게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섞인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모습의 인프라가 뭐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 크게 5가지가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력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크게 안목과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도구 이 외에 3가지가 데이터와 연계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맨 땅에 헤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혁신의 도구, 데이터를 미래의 권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존의 선진 사례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길을 개척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백날 이런 좋은 얘기 의미 없죠. 우리 회사에 맞는 접근법, 우리 회사가 처한 위치,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받고 있는 챌린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안목과 의지와 도구를 비유로 말씀드린 부분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러한 부분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전문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전문 회사고 메가존 클라우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앞에 이제 이니셜을 따면 아이패드로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자체는 기존 클라우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에 대한 경쟁력은 굉장합니다.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또 어떤 IDC와 연결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많은 노하우와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메가존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입니다.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활용하면 초기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업프론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작은 기업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이 클라우드로 전이를 할 때는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RP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전이를 고민하실 때 어떻게 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맨 마지막이 데이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맡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당연히 기존에 정보 분석계에서 사용하셨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한때 이제 유행했던 하둡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전이할 때 어떻게 구성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 쪽으로 이제 도출을 하기 위한 AI나 ML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부터 옵티마이션 최적화,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엔드투엔드로 메가존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크게 3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시든지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시든지 아니면 온프레미스에서 가지고 계시던 정보 분석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이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AI 서비스와 M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업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AI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어떤 동물의 개체수를 셀 수 있는 부분을 AI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제조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디펙을 검출할 수 있는 부분을 AI로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노하우보다는 전문가의 노하우를 녹여낸 AI를 통해서 어떤 그 제품의 뭐 일련 번호라든지 제품의 종류를 파악하는 서비스들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갈 때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정보 분석계 쪽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로드맵과 타임 프레임, 그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선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큰 마인드셋의 변화에 대한 4가지 축, 어셈블에 대한 부분들, 가장 최적의 조합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노멀, 휴먼과 머신의 조합으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AI의 필수성들, 그다음에 기존에 계셨던 휴먼 리소스에 대한 리트레이닝 부분 4가지의 핵심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제 테이크어웨이 부분인데요. 빅데이터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불편함에서 시작한다. 이런 부분은 데이터와 연결해서 안목과 의지와 도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혁신, 미래의 권력일 때 선진 사례를 통해서 왜 그들이 주체할 수 없이 성장하고 있는지, 왜 데이터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좋은 얘기들을 우리 회사에 맞는 현실에 대한 접근으로 할 때 어떤 방법과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힘주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을 크게 4가지 꼭지 아이패드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